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주혜봉 작가님의 수필 생애 건너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생애 건너편 주혜봉. 아침밥을 먹으면서 눈으로는 휴대폰에 실린 뉴스를 제목만 훑고 귀로는 텔레비의 아침 뉴스를 듣는 것이 이젠 한국에 와서 몸에 배인 습관으로 되어버렸다. 그 시간이라야 고작 10분 남짓한 것이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접하게 되는 것이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믿어지지 않는, 아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사망 소식들이다. 거의 매일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한 달 전엔 고향을 떠나 한국에 머문 지 25년이 된 짜개바지 친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심장병으로 망치를 휘두르다가 작업복을 입은 채 갑작스레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 한국의 이구석 저 모퉁이를 누비며 땀과 눈물로 심신을 적시며 악착스레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가던 친구. 이제 허리 펴고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예고도 없이 생애 건너편으로 훌쩍 떠나버렸다. 뭐가 그리도 급한지. 사실 우리들이 시끌벅적 떠들어대며 살아가는 이 생애 건너편엔 늘 죽음이란 악마가 웅크리고 앉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어쩌면 주관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 숨쉬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죽음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된 것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것처럼 누구나를 막론하고 죽음의 터널을 한 번씩은 건너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코올리게 철부지 시절은 물론 가정을 이루고 아빠란 이름표를 붙이고 어른의 감투를 쓰던 그 시각까지 나는 죽음은 나라는 존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어느새 반백의 징금다리를 훌쩍 건너고 또 다른 생의 계단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정든 사람과 영별하고 칠흑의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느 정도 실감이 나고 살아갈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짧다는 사실 앞에 겸허하게 된다. 땡감을 따먹어도 이승이 좋고 개똥처럼 이리저리 뒹굴어도 저 세상 가기보다 이 세상이 낫다는 말이 있다. 죽음을 멀리하고 회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인간의 주관적 의지와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생명이 실존하는 한 죽음은 빛과 그림자처럼 병존할 수밖에 없다. 죽음은 전혀 사전 예고거나 절차 같은 것이 없다. 사막에 불어치는 모래바람처럼 멀쩡한 사람을 납득할 만한 설명 한마디 없이 무작정 컴컴한 터널로 끌고 간다. 인정사정 없는 무자비한 꼴통은 내키는 대로 좌충우돌한다. 지위의 높고 낮음과 빈부의 여하를 막론하고 불쑥불쑥 문을 두드린다. 어쩌면 이 세상에 무서운 죽음의 강을 순순히 넘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 두려운 곳 없이 대장부로 영웅으로 살았던 사람도 이 무례한 앞에서만은 꼼짝없이 한 방울 이슬처럼 무력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빈자나 부자나 패자나 승자나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구별 없이 몇 평의 칠성판 위에 눕혀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의 올가미. 어쩌면
싫지만 뒷문거래 따위가 없는 공정한 판사와도 같다. 누구나 다 죽는다. 죽음엔 순서도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 누구라도 대신할 수가 없으며 미리 경험할 수도 없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20년 전 선배 선생님의 입관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다. 위궤양과 심장병으로 고생해온 분이셨는데 평상시에는 에라,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시원히 죽는 편이 낫겠다. 고 짜증스레 말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삶에 대한 갈구가 더 집요하고 강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병마에서 벗어나 살아남아 보려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마저 끊어버리며 안간 힘을 쓰셨다. 그러한 선배님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나 측은하고 안쓰러워 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느님이시여, 선배님께서 그토록 살기를 애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당신 손에 있사오니 부디 삶을 향한 저 뜨거운 갈망만큼은 외면하지 말아주소서. 그러나 하느님은 나의 간절함에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결국 악마의 검은 올가미가 선배님의 목을 조였다. 그날 학교에 출근해야 할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보이지 않아서 집으로 찾아가 봤더니 글쎄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운 채 이미 고인이 되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수한 기도와 애정을 뒤로한 채 선배님의 느릿하면서도 서정적인 목소리와 인자한 웃음은 이제 지상을 떠난 지 오래다. 냉동된 선배님의 시신이 입관실 칠성판 위에 철커덕하며 떨어질 때 나는 시선을 따로 맡겨둘 곳이 없어서 안절부절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던져두려고 해도 내 시선은 석고처럼 굳어있는 선배님에게로 자꾸 미끄러졌다. 하얀 밀랍같이 굳어있는 선배님의 시신을 보는 순간 아, 저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란 말인가 하는 공포감과 비애감이 몰려오면서 몸을 가누기조차 버거워졌다. 살아 생전에 보여줬던 선배님의 인자한 표정과 제스처는 간 곳 없고 멀건 냉동 생선처럼 칠성판 위를 채우고 있는 선배님의 마지막 모습 앞에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다. 화장터에 도착하여 꼭 1시간 머물러 있는 동안 시신을 담은 네모난 관을 싣고 무려 10여 대의 차량이 연속 들이닥쳤다.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음이 이처럼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다는 점에 주변을 채우고 있는 시신 담긴 관들을 보며 나는 이것들이 새삼스레 두려우면서도 신기해지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우리들 모두가 저 네모난 상자에 담겨진 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곡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구석에 놓여있는 네모난 상자들이 결코 낯설게 여겨지지 않았다. 영혼이 떠나버린 육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빈 껍질에 불과하다. 누에가 번데기와 고치 상태를 지나 나비로 변하듯이 인간도 삶의 단계를 거치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서 마침표를 찍으며 날개를 얻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오르는 것이 아닐까.
그 누구처럼 부자를 꿈꾸며 낯선 땅에서 헤매다 쓸쓸히 날아오를지, 혹은 남모르게 애인과 호텔방에서 깨기름을 짜다가 솟아오를지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말이다. 어쩌면 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저도 모르게 생의 건너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과정은 아닐까. 아무튼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낯선 생의 건너편으로 가고야 말지만 하나같이 철저하리만큼 그 사실을 긍정하려 하지 않는다. 고생고생해서 끌어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쓸쓸히 떠나는 부모님의 덧없는 인생을 보면서 건강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세상과 하직하는 허무한 인생을 보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긍정하려 하지 않는다. 팽창된 욕심이 낳은 허욕 때문일까? 죽으면서 다 짊어지고 갈 것처럼 집착하고 집착하여 그만 챙겨도 될 사람이 더 챙기려 허겁지겁 달려가고 미련 없이 놓아버리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도 될 만한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를 탐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매달리고 매달려 재물과 권세와 명예에 몸과 마음을 가두어 놓고 고달프게 살아간다. 그러나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그것들이 무슨 가치를 가질까? 예로부터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했다. 또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죽음을 정시하고 죽음을 긍정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긍정하든 하지 않든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맞게 되는 죽음이지만 죽음을 긍정하고 살아갈 때 삶의 자세가 진지해지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며 생자 필멸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감정만은 늘 초보 상태를 못 벗어난다. 욕심 많고 자신만 알던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오면 그때부터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생사의 기로에서 저승이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로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긍정인 것이다. 언젠가 나도 다 놓아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 나를 포함해서 허무하고 덧없는 죽음들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이 임박해지면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들. 더 늦기 전에 죽음을 긍정하고 헐렁해진 삶을 추슬러야 하지 않을까. 삶도 죽음도 자연의 한 조각이다. 연연하지 말라던 어느 유명인이 남긴 요서가 생각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생의 건너편 낯선 풍경을 그려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엄청 현명한 사람일 것 같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는 잠언의 구절처럼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죽음을 친근히 감지하면서 진정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노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피할 수 없는 숙명 앞에서 하루하루 물질만이 아닌 마음에 닿는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 낯설고 무서운 이미지로 간직되어 온 죽음이라는 실체 앞에서 더는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다. 생의 건너편. 저 생경한 울타리는 결코 공포의 대상만은 아닌 것을.